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혹시 뭔가를 먹는 상상만으로도 살이 찔 수 있다는 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신기하게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상상만으로도 살이 찐다, 뭐 그렇게. 그럼 뭘 먹고도 난 먹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번 사연이 엄청 뭘 먹는 사연이라 뜬금없이 떠오른 생각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서울 외곽 도쿄에서 일하던 친구 사토시가요, 회사를 퇴사한 뒤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사토시가 도쿄에서 생활할 때 있었던 일까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사토시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사토시가 살던 아파트는 조립식 창고 같은 곳에 그 쓰레기를 모아두면 한밤중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이 와서 쓰레기를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사토시는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곤 했고요. 하지만 그날은 이래저래 바빠서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급하게 나가느라 쓰레기를 버리지 못했고, 퇴근도 늦어져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밤중이 돼서야 쓰레기를 버릴 수 있었다네요. 그래서 사토시는 그제야 쓰레기를 수거해 가기 전에 버리려고 나간 거죠. 집 현관을 여니까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아, 이거 벌써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왔나 싶은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계단을 내려갔더니 역시나 쓰레기 수거장에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는 급하게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대요. 죄송하다고, 쓰레기 한 개만 더 가져가 달라고. 근데 대답이 없는 그 사람. 그래서 사토시는 그 사람이 못 들었나 싶어서 이번에는 그 남자 바로 뒤에 바짝 다가가서 말을 걸었대요. 그런데 그때도 대답하지 않는 남자. 이쯤 되니까 뭐냐고, 귀가 먹기라도 했나 싶더래요. 그러면서 짜증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귓가에다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볼 생각으로 사토시는 그 사람 쪽으로 좀 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갔대요. 사토시는 그 사람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그래요. 짙은 남색 상의를 입은 중후한 체격의 남자였고요. 쭈그리고 앉아서는 쓰레기 수거장에 머리를 놓고 가로등 불빛을 받으면서 부스럭거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행동에 몰두한 상태였다는데 말이죠. 쓰레기 봉투에서 쓰레기를 꺼내고는 가만히 바라보다 자기 앞에 늘어놓기를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그 쓰레기들을 보면서 계속 아깝다고 혼자 중얼거리더라는 거죠. 그걸 보는 사토시, 엄청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래도 그때는 그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거니 싶었다는데, 어쨌든 당연히 사토시는 그 상황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냥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서려는데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더래요. 마치 발이 땅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요.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미치겠더래요. 이게 뭐지 싶고. 어쨌든 사토시는 어떻게든 움직이를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사토시를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그 남자랑 사토시는 눈이 마주쳤고, 그런데 그렇게 눈이 마주친 바로 그 순간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지더래요. 뭐라고 해야 할까, 보기만 해도 아찔하고 생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눈. 그 사람은 검은 자위를 볼 때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검은 자위가 텅 빈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하지만 그 사람은 눈이 마주치자 곧 시선을 돌리더니 길 건너편으로 가버렸다네요. 큰 길이 아닌 그 반대쪽에 있는 산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어쨌든 사토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간 뒤부터 그제야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때 뭐 이거저거 따지거나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잽싸게 집으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토시한테 진짜 이변이 찾아온 건 그 이후부터였대요. 시작은 벗겨낸 양파 껍질을 버리는 게 이게 이유 없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부터였다는데 말이죠. 양파 껍질은 이미 싱크대 배수구에 버려서 다른 음식물 쓰레기와 뒤섞였는데 그렇게 더럽고 엉망진창이 된 그걸 거기서 꺼내서는 입에 넣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사토시도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사토시는 싱크대 배수구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버리는 순간에도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 무렵에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다는데, 하지만 서서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깝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결국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것들을 전부 먹어치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했든 어쨌든 더럽든 깨끗하든 음식이었던 것들은 죄다 먹어치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엔 채소를 씻어 먹는 것도 납득할 수 없어서 흙이 묻은 채소를 그대로 씹어 먹어버렸대요. 기름이 묻은 감자튀김 종이봉투까지 입에 넣었고요. 그 당시 사토시는 자기가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각이 분명히 있었대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생명체로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감정에 지배당했고, 절대 그 감정에 저항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아깝고 아까워서 빨리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기감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회사에서도 사토시는 무언가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노려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자기 음식 같고 뺏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말이죠. 그래서 먹고 있던 걸 실제 뺏으려고 한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회사 동료들은 사토시한테 너무 지쳐서 그런 게 아니냐고, 잠시 일을 쉬는 건 어떻겠냐고 걱정하면서 말을 했다는데, 그래도 사토시는 완고하게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 뒤부터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사토시는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아까까지는 분명 아침이었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사토시는 그런 상태로 제대로 출근을 할 리가 없었겠죠? 그때부터 무단결근이 이어진 거예요. 다만 사토시 상태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던 그 친했던 동료가 사토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위에 전달을 해준 덕분에요, 해고까지는 아니고 휴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토시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는 사토시도 사토시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라고 그래요. 사토시는 휴직을 하면서 그 뒤로도 상태가 너무 이상해져서요, 그 친한 회사 동료가 사토시 부모님께 연락을 했고, 사토시 부모님이 도쿄에 가서 사토시를 고향 집으로 데려온 거죠. 그때까진 사토시 부모님이나 회사 동료도 사토시가 고향에서 느긋하게 지내다 보면은 뭐 회복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 사토시는 고향집에 와서도 점점 그 눈의 초점도 흐릿해지고 밤만 되면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했대요. 사토시 부모님이 사토시한테서 잠시 눈을 떼기라도 하면요, 그 짧은 틈에 집에서 뛰쳐나가고. 그래서 사토시 부모님이 진짜 힘드셨다고. 이게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신앙심이 깊은 부모님이랑 친분이 있는 몇몇 동네 사람들이 절에 같이 가서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지만 사토시 상태는 좋아지는 거 하나 없이 그대로. 그때 사토시도 진짜 아주 흐릿하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다는데, 그렇게 어렴풋한 기억들은 모두 사토시가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는데 어딘지도 모를 그 목적지가 떠오르면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요, 거길 향해 빨리 들어가듯 달려갔고요. 그 뒤엔 또다시 멍하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했대요. 사토시의 기억은 이걸 계속 반복했다는 말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기억이 있었다는데, 사토시는 그때도 여느 때처럼 어두운 골목을 걷다가 전처럼 목적지를 발견하고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쪽으로 끌려가듯 달려갔대요. 그리고 다른 때 같으면 여기서 기억이 끊어지고 다시 멍한 상태가 됐었는데, 그땐 달랐다는 거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그 은색 문 앞. 사토시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고 쪼그려 앉아서는 눈앞에 있는 물건에 손을 뻗는데, 그 순간 누군가 뒤쪽에서 사토시 등을 툭툭 두드리더래요. 그러면서 괜찮냐고, 도움이 필요한 거냐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토시는 그 말에 뒤를 돌아봤는데 뒤엔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 있더래요. 그리고 그 남자와 사토시는 눈이 마주쳤고, 그러자 그 순간 의식이 맑아지는 그런 감각과 함께 사토시의 시야는 다시 어두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사토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고향집 이부자리 위였대요. 사토시가 고향집에서 조금 떨어진 그 주택가 골목에서 혼자 쓰러져 있던 걸 사람들이 발견해서 사토시 부모님이랑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것보다 말이죠, 사토시 부모님은 갑자기 제정신이 된 사토시를 보고 그 상황에 더욱 놀라셨다고 그러네요.
바로 전날까진 누가 봐도 이게 사람 아닌 걸기처럼 보였는데 하루 만에 그렇게 멀쩡해졌으니 말이죠. 어쨌든 사토시는 그 뒤부터는 별다른 이상 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토시가 말끝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병명이라든지 회복한 이유는 그 병원은 물론 어디서도 알 수 없고 마지막에 눈을 마주쳤던 남자가 진짜로 있었던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요. 다만 만약 그 사람이 실제한다면 사토시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게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말이죠.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전 괴담 녹을 하기 전엔 아기랑 걸기가 같은 줄 알았는데 이게 서로 다른 거였더라고요. 아기는 죗값으로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늘 배고픈데 물도 못 넘길 정도로 목구멍도 좁고 어찌어찌 삼켜도 그게 불로 변해서 먹지 못하는 법. 불교에서는 돈을 밝히고 구두쇠인 사람이 죽어서 이 아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 확실히 사토시 몸에서 놀던 그거 걸기 같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의 홀령인 걸기. 귀신인데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요. 살아서도 괴롭고 힘들었을 텐데 죽어서까지. 여튼 저승사자가 문제야. 저승사자가.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페님들, 혹시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 있으실까요? 이유야 뭐가 됐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심한 경우엔 혹시나 만나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만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절대 만나기 싫은 그런 경우. 그렇게 우연이라도 마주치기 싫고 만나면 많이 위험할 것 같은 사연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운영 중인 괴담 채팅방에 올라온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괴담 채팅방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술자리에서 한 달이 건너 지인에게 들은 얘기거든요. 편의상 그 지인 이름을 괴담이라고 할게요. 괴담이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학창시절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괴담이 말로는 대학에서도 인기가 많고 아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예뻤다는데 그냥 전 여자친구가 지나가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한 번씩은 뒤돌아볼 정도로 예뻤다고 그래요. 기분 좋고 행복한 건 두말하면 헛소리인 거죠. 괴담이는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자기랑 사귄다는 게요 정말이지 그 당시엔 그렇게 같이 만나면서도요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말이죠 다 좋은데 진짜 다 좋은데 누가 봐도 딱 하나 수상한 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건 특정 시간엔 암만 전화를 걸어도요 여자친구는 절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만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안해지고 괜히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나중엔 혹시 바람 피우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생기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여자친구 자취방을 무작정 쳐들어가듯이 가봤다죠. 문 앞에서 전화를 하니까 문 안에서 징 하는 그 폰 진동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전화는 받지 않고 그쯤 되니까 걱정이 앞서더래요. 그래서 괴담이가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곧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간 괴담이 눈앞에 보이는 모습, 그게 진짜 엽기적이면서 소름 돋는 모습이었다는데 여자친구가요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구석 쪽 벽에 기대서는 말이죠 기이한 자세로 눈을 까드집고는 서 있더라는 거예요. 두 눈은 흰자위만 보이고 입은 펠리컨처럼 턱이 빠질 것 같이 벌리고 있고 팔은 무슨 허수아비 마냥 양옆으로 벌리고 있었다는데 말이죠. 괴담이가 처음엔 그 모습에 놀라서 주춤하다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여자친구를 흔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흔들고 큰 소리로 부르고 그렇게 쌩난리를 쳐도요 여자친구는 허수아비처럼 벌린 팔만요 마치 힘이 빠져서 그런 것처럼 아래로 떨구고는 눈이며 입이며 표정이며 그냥 들어갈 때 보여준 그 자세로 미동조차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괴담이 말로는 아예 괴담이를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더래요. 괴담이는 그런 기괴한 모습을 보고는 진짜 정신없이 미친 듯이 달려서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고요. 한참을 달린 뒤에 그제야 숨을 돌리면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그때 여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본 그 기괴한 모습이 생각나서 괴담이는 무서워서 전화도 받지 않고 그 뒤로는 계속 여자친구를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괴담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날 늦은 밤에 여자친구한테서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 그 문자 내용은 이랬어요. 봤구나. 괴담이는 그 문자를 보면서 뭔가 여러 가지 감정이 함축된 느낌을 받았달까? 봤구나 해서 뭔가 스릴러 영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살인마가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괴담이랑 그 여자는 더 이상 볼 일 없는 사이가 됐고요. 나중에 우연히 괴담이가 그 여자 지인을 통해서 그 여자가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때 그 말을 듣던 괴담이 친구가 괴담이한테 너 데려가려고 그런 거 아니었겠냐고, 아니면 더 몹쓸 짓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겠냐고. 그 말이 입에 담기도 힘들고 심의에 걸릴 정도라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진짜 엄청 심한 말을 하더라는 거죠. 어쨌든 괴담이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는데 말이죠. 그 말을 들을 때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더래요. 괴담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그럴 만도 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 여자 지인이 하는 말이 말이죠. 전에 그 여자랑 사귀던 과선배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혹시 계속 사귀었다면 그 친구 말처럼 끔찍한 짓을 당하지 않았을까. 오래전 얘기를 하면서도 진짜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괴담이, 그게 얼마나 진지하던지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그리고 괴담이는 몇 년이 지난 일인데도 그때까지 그날 기억이 잊혀지지도 않고 꿈에도 나온다는 말까지, 턱이 빠져라 벌리더니 천장을 응시하던 흰자만 보이던 눈, 그 자세 그 표정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는 말. 괴담이는 이후에 그 여자랑 자주 가던 음식점이며 카페, 술집, 여하튼 그 여자 기억이 있는 곳들은 모두 멀리하고 자취방도 일부러 학교랑 살던 곳에서 먼 곳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그런 뒤에도 혹시나 우연이라도 학교에서 마주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진짜 우연히 한번 그 이상은 마주칠 법도 한데 그 뒤로는 그 여자를 학교에서 본 적은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더라고요. 괴담이는 중간에 궁금해서 알아보려고도 했다는데 그런데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이 한 사건을 파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스토리. 자기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냐면서 쉽게 말해서 알려고 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제게 말을 할 때까지도 애써 잊으려고 노력했고 계속 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는데 암만 그래도 말이죠. 그때 그 괴상한 표정이며 자세가 무슨 의식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서 잊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더 만났다면 자신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비타님 공포 채팅방에 올라온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입을 벌리고 이상한 자세로 서 있는 여자. 그런데 제정신에 그냥 그 자세로 있는 거라며 흔들면 일어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흔들어도 팔만 내리고 괴상한 자세와 멍삘 유지라. 약했네. 이거 약했어. 진짜 요즘 마약 이거 문제죠. 슬픈 세상입니다. 왜들 그러는지. 그리고 사이비 종교 하니까 이 사이비 종교 때문에 안타깝게 된 친구가 생각나네요. 정말 똘똘한 친구였는데 진짜 사이비든 보이스피싱이든 마약이든 뭐가 됐든 자기 먹고 살자고 남피 빨고 짜내는 존재들,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말이죠, 사후세계는 꼭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생각하니까 또 악한 마음이 생겨서 착해져야 하는데. 단페님들 주변엔 항상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운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고슴도치 새끼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한다, 뭐 호랑이도 제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짐승도 제 새끼를 그렇게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런 짐승보다 모성애가 없다면 그건 짐승보다 못한 게 된다는 말인 거죠.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의 씁쓸한 이야기가 들리고 안타깝게 그 희생양이 된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화도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자기 자식이 예뻐도 남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잖아요. 제가 본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대략 한 20년 전쯤 있었던 일이네요. 뼈다귀 감자탕 집이었는데 홀도 있고 방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먹는 것도 있고, 거긴 늘 사람이 꽉 찬 가게인데 그날 저랑 일행은 자리가 없어서 홀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안에서 애들이 뛰어댕기고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그 뜨거운 걸 들고 나르고 있고, 그냥 봐도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땐 남의 자식한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더군다나 애들이니까 그냥 두는 경우도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뭐라 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와장창 소리가 나고 애가 울고 어른도 비명을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더랬죠.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서 일하시는 분을 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걸 아이랑 일하는 분이랑 그 근처에서 식사하던 분들까지 모두 뒤집어 쓴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여러 면에서 안타깝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얘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라는 거. 10년 전 제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 형과 함께 할머니 댁에 놀러 가던 길이었어요. 할머니 댁에 가려고 역에서 표를 끊고 기차를 탔죠. 처음으로 기차를 타는 거였고, 형과 단둘이 할머니 댁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진짜 가슴 벅차게 즐겁고 기쁘고 좋더라고요. 이건 형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저랑 형은 신나게 기차 안에서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통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엄청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그만 그 순간 바로 정신을 잃고 말았던 거죠.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방이었는데,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문을 통해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복장을 보니까 영무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쓰러진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놓은 게 그 영무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 형은 어떻게 됐냐면서 형에 관해 묻자 영무원이 고개를 푹 숙여요. 그리고 몇 분 후에야 놀라지 말라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형이 죽었다고 힘겹게 말을 해줬어요. 전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거냐면서 도대체 그게 뭔 말이냐면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영무원은 입을 꽉 다문 채 고개를 푹 숙이고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는 집으로 돌려보내졌어요. 영무원이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때 영무원과 어머니가 현관에서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들려왔어요. 형인 사투시고는 악마에게 당해버린 것 같다고. 악마에게 당해버렸다고. 악마? 저는 그때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형이 악마한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까지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에 그 뒤로도 5년간 겁에 질린 채 살았고요. 그리고 형을 죽인 악마,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된 건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의 일이었다는 거.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 가서, 토요일이라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터였기에 배가 고파서 점심을 만들고 있던 중이었어요. 점심이 없다는 거에 투덜거리면서 식사를 차리던 도중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의 전화였어요. 어머니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휴대폰을 받지 않아서 걱정한 나머지 집에 전화하신 거죠. 저는 일단 휴대폰을 집에 놓고 간 게 아닐까 싶어서 어머니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고 찾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휴대폰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도 슬슬 걱정이 돼서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조금 지나서 알게 된 거지만 결국 어머니는 할머니 댁에 계셨다는 거. 다만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를 못 받으셨던 거죠. 전 아버지가 퇴근한 후 아버지랑 같이 어머니를 모시러 할머니 댁으로 갔거든요. 근데 할머니 댁에서 만난 어머니가 좀 어딘가 왠지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같이 간 아버지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모습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아버지가 제게 말을 해주셨어요. 슬슬 저한테도 제대로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다면서. 저는 그때 아버지가 하시려는 말씀이 형 사토시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두려워서 물어보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악마의 뜻을 알게 됐고요. 진상은 이랬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통로 옆 아주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놀라서 바로 실신한 게 맞고요. 그때 그 아주머니 앞에는 할머니가 된 그 아주머니의 어머니랑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여자아이가 엄청 시끄럽게 구는데도 그 아주머니랑 할머니 둘은 그 여자아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가 떠들고 시간이 얼마 지났을 때 가까운 곳에 있던 괴상한 모습을 한 남자가 일어나서는 시끄럽게 떠드는 그 여자아이 곁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다가와서는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떠들고 있던 여자아이의 머리를 마구 찔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렀던 건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소리에 놀라서 기절한 사이 그 괴상한 남자는 역시 옆에서 계속 떠들고 있던 우리에게 다가왔고, 기절한 저는 뒤로 하고 깨어있던 형부터 우산으로 머리를 찔러서 죽였던 거라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한테 잡혀서 저까지는 죽이지 못했던 거라고. 영무원 말로는 그때 그 남자가 잡혔을 때 그 남자는 온몸을 검은 천으로 휘감고 있었고요. 웃는 건지 화내는 건지 도무지 모를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무원이 어머니께 그 악마라고 했던 건 그 사람의 잔인한 행위도 행위지만 정말 생긴 모습이 말이죠. 정말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악마의 모습이라서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나중에 부모님이 그 남자를 직접 봤을 때 영무원 말이 이해가 됐고요. 그건 진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네요. 이게 제가 형의 죽음에 관해 5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었어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사연을 보니까 생각나네요. 요즘 악마가 사표를 낸다고. 악마가 자기보다 더 악마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서 못해 먹겠다고. 사연에서처럼 떠들던 아이도 그 부모도 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이게 지어낸 얘기 같지 않은 게 진짜 어린이집이나 겨우 다닐 정도의 아이였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런 아이가 칭얼거리니까 먼저 식사 중이던 사람이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 정도면 교육도 뭣도 안 될 나이 같은데 그냥 보면 알잖아요. 이게 진짜 남들이야 어떡건 뭐 자기 새끼만 예쁘다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건지, 진짜 그 뭣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린아이한테 그래야 속이 시원했는지.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식사 중이던 그 사람도 편하고 조용하게 식사를 할 권리가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